78세의 김순덕 할머니. 남편은 20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떴고 자식이라곤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오래전 사고로 잃었습니다. 사람이 아직 다니지 않는 이른 새벽, 할머니는 수레를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폐지를 주우면서도 휴지 조각 같은 작은 쓰레기가 보이면 그것마저도 주워 쓰레기 봉투에 담아 청소도 합니다. 그렇게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나면 하루의 시작인 첫 번째 폐지 수거가 마무리됩니다. 피곤한 얼굴로 무거운 수레를 끌며 힘겹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느 구석에서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히 슬프게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쓰레기들이 모아져 있는 한쪽 구석에 길고양이 한 마리가 축 처진 채로 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자기가 많이 아프니 살려달라는 듯 너무나도 애처롭게 울고 있었습니다. 길고양이의 모습을 본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고가 난 건지 누구한테 맞은 건지 한쪽 눈은 부어서 감겨 있었고 몸은 온통 젖어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얘야, 어디서 이렇게 맞았누? 눈 한쪽은 또 왜 이러누? 누가 이러디? 털은 또 왜 이리 다 젖었누? 할머니도 그 고양이를 폐지를 주우면서 길에서 우연히 한두 번 본 기억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길고양이구나 하고 항상 별 생각 없이 지나치며 본 게 다였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병 걸린 고양이라며 피했고 일부는 고양이를 향해 욕을 퍼붓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가한 적은 없었기에 이렇게 고양이가 다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다친 고양이를 본 할머니는 목에 걸고 있던 수건으로 젖어 있는 고양이 털을 세심하게 닦아주고 수레 손잡이에 걸려있던 봉지에서 작은 흰 우유를 꺼낸 후 뜯어서 할머니의 손바닥에 조금씩 부어가며 누워있는 고양이에게 먹였습니다. 걱정하는 할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고양이는 고맙게도 조금씩 우유를 핥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할머니의 손바닥에 부어서 우유를 먹고 난 뒤 고양이는 조금은 기력이 생겼는지 일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그 작은 고양이가 대견스러웠는지 두 손으로 안아서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고양이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할머니의 다리에 얼굴을 대고 마구 비벼댔습니다. 할머니는 이젠 다치지 말 거라 하며 집을 향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도 할머니를 따라가기 시작했지만 이내 돌아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매일 폐지를 주우러 가는 길이면 멸치 몇 마리와 흰 우유 하나와 종지를 꼭 챙겼습니다. 혹시라도 고양이를 또 만나게 된다면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 고양이를 만나면 멸치와 우유를 꺼내 종지에 담고 최대한 고양이 앞으로 놓아주었습니다. 고양이는 할머니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조금은 경계하는 듯 하다가 어느 날부턴가는 조심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름이라도 있어야지. 얼굴이 참 이쁘게 생겼으니 이쁜이라고 불러줄까? 이름이 생겨서 너도 좋지? 고양이는 할머니를 한번 바라보더니 이내 다시 멸치와 우유를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할머니가 폐지를 주우러 나오면 어디선가 고양이는 나타나서 할머니 곁을 맴돌며 가는 길을 따라 나섰고 밤이 되어 할머니가 집으로 들어가면 고양이는 또다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할머니와 고양이는 서로 친구가 되어 외롭지 않았으나 그걸 보는 동네 사람들은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유 어르신, 그 고양이 병 있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왜 자꾸 먹을 걸 줘요? 동네 사람들의 물음에도 할머니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하루 일부를 고양이와 나누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째 고양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길고양이다 보니 여기저기 다니나 보다. 다른 동네 갔다가 다시 오겠지 하며 궁금하고 보고 싶었지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고 할머니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은 됐지만 달리 찾을 방법이 없어 하루하루 폐지를 주우며 고양이가 보이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양이가 안 보인 지 5일째 되던 날,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폐지를 줍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디선가 들려오는 고양이 소리. 분명 고양이 이뿐이었습니다. 예전에 고양이를 발견했던 그 쓰레기장 뒤편, 또 그 장소였습니다. 할머니는 급하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갔고 그 속에 심하게 다쳐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고양이, 이쁜이를 발견했습니다. 온몸이 젖고 숨을 헐떡이며 쓰러져 있는 고양이를 본 할머니는 예전에 다쳤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구나 라는 걸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찌할 줄 모르며 망설이다가 겉옷 주머니와 속바지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폐지를 주워 팔아온 소중한 돈. 할머니에게는 그 돈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소중한 생계비였습니다. 비록 병원비로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할머니는 고양이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수레에 실려 있는 폐지들을 정리하고 정리해 고양이를 눕힐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에 걸고 있던 수건으로 고양이를 감싸 안아 수레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할머니는 동물병원이 보일 때까지 수레를 끌며 또 끌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작은 동물병원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병원 앞에 수레를 세우고 고양이를 안아 망설임 없이 동물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선생님, 이놈 좀 살려주세요. 내 가족 같은 놈이에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나 돈 많지는 않지만 꼭 갚을게요.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다짜고짜 그러는 할머니를 보고 처음에는 간호사들도 당황해하며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고양이의 상태를 보고는 얼른 고양이를 안고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초조해하는 할머니에게 간호사는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을 물었고 친절하게 진료 절차와 예상 병원비를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한참을 지난 후에 검사 결과를 가지고 할머니는 의사 선생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병원 진단은 냉혹했습니다. 한쪽 눈은 이미 실명 상태였고 갈비뼈에도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사고는 아닌 것 같고 아마도 누군가 고의로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기가 차서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고양이의 치료가 급했기 때문에 할머니는 의사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돈이라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매일매일 폐지 줍고 해서 어떡하든 오늘 병원비는 갚겠습니다. 우리 이쁜이 치료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의사도 이런 상황을 난감해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을 때쯤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의사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나 어디 안 도망갑니다. 나이는 있어도 아직도 쌩쌩합니다. 저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 할머니와 고양이가 딱해 보였던 수의사는 결심이 선 듯 이번 치료비는 전액 병원 부담으로 하겠다고 말을 했고 할머니는 그렇게 폐를 끼칠 순 없다며 그럼 약간만이라도 부담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행히 좋은 수의사분 덕분에
고양이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었고 할머니도 큰 부담 없이 고양이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약값을 갚기 위해 더 많은 폐지를 줍고 고양이는 점점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그 동물병원에 다니는 동네 청년이 우연히 병원에 갔다가 그 고양이와 할머니의 사연을 듣게 되고 SNS에 올리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 길고양이에게 더럽다, 병 걸렸다 하며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그친 게 아닌 그 고양이는 수시로 누군가에게 학대를 받았고 반면 학대를 받고 다친 고양이를 발견하고 바로 치료를 해주신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그 할머니는 생활도 넉넉치 않지만 본인보다 오로지 고양이만 생각하신 분이십니다. 사연과 사진은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전해졌고 관심을 갖고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할머니에게 직접 찾아와 고양이 사료와 고양이 용품 등을 전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생계에 조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돈봉투를 건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폐지를 주어서도 고양이와 충분히 먹고 살만하다며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지만 사람들은 이내 얼마 되지 않는다며 할머니의 주머니에 억지로 넣고선 얼른 뛰어가기도 했습니다. 이쁜이는 이제 길고양이가 아닙니다. 할머니 집에 함께 살면서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지금은 행복한 고양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이라고 해서 감정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싫어할 수는 있지만 그 작고 소중한 생명들을 함부로 때릴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